형제 육아 고민이 있습니다. 라고 한 분이 질문을 남기셨어요. 달구방에. 달구방은 달마고치 내세구 저희 단톡방이에요. 제 중강에 들었던 친구들을 달마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45개월 첫째 그리고 18개월 둘째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다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. 48개월 첫째가 18개월 동생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건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까요?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힘없이 약한 그리고 맨날 맞을 수밖에 없는 둘째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죠. 그런데 정작 불쌍해하고 정작 마음을 써야 할 아이는 첫째 아이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보통 정답을 알려주는 육아서 훈육서에서는 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. 큰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줘야 된다고, 따끔하게 훈육해야 된다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눈물 쏙 빠지게 큰아이한테 가르치고 훈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. 동생 아프게 하는 건 안 돼. 절대 안 돼. 말로 해.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요. 48개월 된 아이한테 울지 말고 말로 해.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니까? 말로? 이게 말이 되나요? 어른도 말로 하는 거 조리 있게 잘 못해요. 이 흔한 조언이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훈육할 것인가?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큰아이가 동생을 왜 때리는가?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. 그게 우선이에요.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동생을 때리는 행위,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행위만 보고 이 아이가 왜 동생을 때릴까?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. 아이가 48개월이지만.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,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별로 없죠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끝장을 내려고 해요. 그래서 동생 보는 앞에서 형을 아주 모욕적으로 훈육을 하죠. 안 돼. 너 지금 폭력 썼어? 너 이런 애야? 이 행동 엄마 절대 용납 못해. 절대로 폭력은 안 되는 거야. 너 이 정도밖에 안 돼?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쏘아붙이게 되죠. 물론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곱게 단어를 쓰더라도 그 어떤 단어를 써도 엄마 마음속에 너 지금 폭력 썼어? 라는 이런 메시지가 엄마의 목소리 톤 그리고 엄마의 눈빛 그런 거에서 다 드러나거든요. 근데 그 장면을 또 동생은 쳐다보고 있어. 그래서 이 형은 동생의 그 눈빛, 고소해하는 눈빛 그리고 엄마의 너 정말 실망이야 하는 그 눈빛을 그 모욕을 다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.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? 저희 형제는 제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끔찍하게 이뻐하고 엄마 동생 좀 챙겨 나만 챙기니까 동생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라는 말을 8살에 할 정도로 굉장히 두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어요. 그렇게 됐던 비결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말 없이 두 아이를 우선 떼어놔요. 여기에서 핵심은 말 없이 떼어놓는다는 거예요. 우리가 놀라거나 패닉한 상태, 흥분한 상태에서는 입을 열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특히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말, 그 저주의 말을 퍼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침묵을 애용해요. 침묵은 신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침묵하는 동안 신이 해결하게 두는 거예요. 그래서 우선 말 없이 두 아이를 떼어놓고요. 두 번째는 왜 때렸을까? 큰아이가 동생을 왜 때렸을까를 두고 아마 생각을 곰곰이 해볼 거예요. 아이들이 이상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.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면 화가 안 나요. 왜냐하면 굉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. 나 지금 엄마 기분이 아주 안 좋아. 굉장히 슬퍼. 그리고 나 너무 힘들어. 근데 왜 힘든지 엄마한테 말 못하겠어. 하니까 보이는 행동이 이상 행동이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는 이유 없이 동생을 괴롭히진 않고요.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로 제가 큰아이를 살짝 방심하면서 못 챙겼던가 아니면 큰아이 앞에서 너무 둘째를 이뻐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아이가 서운함이 계속 쌓였던가 아니면 뭐 기관에서 스트레스 받았던가 아니면 엄마가 출장이 너무 길어져서 엄마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.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추측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요즘 어떤 바뀐 상황이 있는지. 유치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도 좋아요. 그래서 우선 원인을 제가 찾아보는데 좀 신경을 쓸 것 같고요. 세 번째,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.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찾기 힘들다.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다 하더라도 동생이란 존재 자체가
큰아이한테는 어떤 큰아이한테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, 그걸 엄마가 알아주기만 해도 거의 문제는 해결돼요. 왜냐하면 큰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 마음, 그 시선이 큰아이에게도 닿아요. 그러면 그 어떤 말을 해도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말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. 그 둘째 동생이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첩을 데리고 왔어요.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나보다 훨씬 젊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다운 여자분을 데리고 와서 내가 요즘 사랑하게 된 새로운 여자야.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으니까 잘 챙겨줘. 너는 얘보다 언니니까 잘 챙겨줘. 그래서 그 첩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삶을 시작하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아이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. 그래서 육아서가 말하는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왜 때렸는가? 왜 틱 현상이 일어났는가? 왜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을까?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어떤 훈육도 그리고 그 어떤 논리적인 말도 아이의 마음이 배제된 상태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아이 마음을 읽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인데요. 어른의 사랑.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, 여러분.